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0일 정도가 됐습니다. 저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제주에선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선 현재 제주 지역 코로나19 상황과 또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화를 위해선 제주에서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하는지 제주대학교 병원의 유정래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사우나와 요양병원을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학생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제주도 코로나 상황은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계속 증가하고 있듯이 집단 요양시설이랑 고등학교 이런 학교 시설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환자는 더욱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율이 늘어날수록 의료계 부담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더 확진자 수가 늘어서 의료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제주 지역은 또 청소년 감염률도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청소년 감염률이 높아질 것은 이미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확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에서 후순위로 지금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방접종에 대한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확진자 수의 일부분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단계적 일상 회복,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제주 지역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그 발생을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가을철 상황보다 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도 제주도에서 수용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 시기를 점점 지나가면서 의료 인력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이런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고스란히 이게 환자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지금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확산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이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항체 지속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올 6월만 하더라도 백신 효과가 예방률이 90% 이상이었는데 네. 최근 연구 결과들은 11월 접어들면서 5, 60%까지 떨어지게 됐거든요. 전체 접종률이 80%가 이상 되지 아마 않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예방접종 효과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한 40%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40% 인구 중에서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이고 초기에 예방접종을 했던 사람들이 항체 효과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환자들에서 또 추가 환자들이 나올 것이라서 앞으로도 확진자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청소년, 그 학생들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거든요. 현재 뭐 의무 사항은 아니고 행여라도 이제 자녀들이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자녀 백신 접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성인의 그 부작용과 소아청소년의 부작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 효과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은 아무래도 잘 짜여진 디자인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변수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제 비만 학생들 아니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을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알러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것은 과학적 통계적으로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그 많은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신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청소년들의 접종을 하는 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나 여러 환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득이 된다는 게 지금은 공론화가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는 게 맞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권고 사항은 아니고 맞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들이라면 맞추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만 국가에서도 지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무 사항이 네, 아닌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올 텐데 추우면 또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추우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올 2월부터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1년 지금 6개월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확실히 항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연구 결과들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네. 겨울철이 되면 더 항체 효과, 백신에 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떨어질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행 시기가 또다시 겹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과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개인의 이제 면역 상황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더 이런 코로나 환자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행여라도 대유행기가 다시 오면 어쩌나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제주도의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가 지금 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제주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확진자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도 수준만 유지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용은 가능은 한데 이제 문제는 전문 의료 인력입니다. 제주도 상황은 감염내과 전문 인력이 제주시에 3명,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1명,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문 의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간호사 인력도 부족한 부분에서 이러한 전문 인력, 특히나 위중증 환자를 보호하는 간호사 인력을 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수용 시설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전문 인력이 그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수능도 끝났고 지금 지역 축제도 하나둘씩 재개가 되는 상황에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확실히 긴장감이 좀 풀린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단계적 일상 회복 이 단계에서 시민들이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확실한 그 치료약이 지금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물론 경구약제가 지금 개발되어 있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뭐니 해도 지금 시기에 가장 그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많은 확진자가 증가한 상황이 있어도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민들도 이런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장소에 스스로 피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